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가이드 트립콤파니입니다. 오늘은 일본 북방의 이국적인 섬 홋카이도에 대해 알려드릴까 해요. 홋카이도는 일본 제일 북단에 있는 일본에서 두 번째로 큰 섬입니다. 세계에서는 21번째 크기죠. 섬 하나가 남한 면적의 80%에 달할 정도로 넓지만 인구는 500만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 도시보다 자연의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섬이 넓은 만큼 기후도 지역마다 다르고요. 동해 근처에 있는 남쪽 도시들 삿포로나 하코다테는 서울에 비해 그렇게 춥지도 않아요. 하지만 섬의 북쪽과 동쪽은 아주 추우며 내륙 도시들 아사히카와 후라노, 비에이는 정말 얄짤없이 추우니 자기가 여행할 지역에 맞춰 방한 대책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홋카이도는 거의 1800년대까지 일부 남쪽을 제외한 섬의 대부분이 아이누인들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홋카이도 도시들의 이름은 순수 일본어가 아닌 아이누어의 발음을 음차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홋카이도 제1도시 삿포로는 사리, 포로, 펫 이 세 가지 단어에서 유래했다는 설과 기타 여러 설이 나뉘고요. 겨울에 유빙을 볼 수 있는 아바시리는 우리가 찾은 땅 아파시리 혹은 들어가는 땅이라는 뜻의 아바시리가 어원이라는 두 개의 설이 있습니다. 이 원주민, 아이누인들은 미국 원주민들처럼 탄압받고 쫓겨나 현재는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요. 그럼 이제 홋카이도 여행을 하나하나 뜯어볼까요? 먼저 홋카이도의 장점입니다. 첫 번째는 음식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풍요로운 북태평양, 오호츠크의 어장에서 잡히는 해산물, 드넓은 목토지에서 생산되는 고기와 유제품들은 일본 내에서도 질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당장 이름을 대라고 해도 카이센동, 미소라멘, 징기스칸부터 우유와 우유를 베이스로 한 유제품 등 유명한 음식이 줄줄이 나오죠. 단, 해산물, 육류는 어쩔 수 없이 가격이 조금 있긴 합니다. 오사카에 여행을 한다면 간단하게 규동이나 우동을 먹을 걸 해산물 덮밥, 징기스칸 같은 재료비가 비싼 음식을 먹는다면 아무래도 식비가 좀 더 나오겠죠? 다른 곳에서 하루 식비 3-4천엔 정도 나온다면 홋카이도에서는 5천엔 조금 오버해서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워낙 식재료가 신선한 동네라 좋은 걸 먹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 전역에서 가장 멋진 자연 풍경입니다. 큐슈 중남부가 멋진 자연 경관으로 유명하지만 그래도 역시 홋카이도죠. 여름에는 여름대로, 겨울에는 겨울대로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드넓게 펼쳐지는 구름과 겨울의 눈밭은 한국 근처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절경이고요. 또 오사카나 도쿄 같은 대도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오타루, 하코다테 같은 작은 도시에서 그 유니크한 매력을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단점은 섬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동 비용, 이동 시간 두 개의 단점이 발생합니다. 홋카이도행 비행기 자체는 가격이 많이 내려가 그 비행기 삭 자체는 도쿄와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하지만 섬 자체가 엄청 크고 도시가 띄엄띄엄 흩어져 있어 도시 간에 이동하는데 추가 교통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야경이 아름다운 하코다테를 간다고 생각해볼까요? 삿포로에서 하코다테는 편도 300km가 양간 넘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의 직선거리가 400km 정도 되니 엄청난 거리죠. 자동차를 렌트해도 4시간을 달려야 되고 기차를 탄다면 편도 요금이 거의 9만원 가까이 합니다. 겨울에 유빙을 보러 아바시리에 간다 하면 기차로는 거의 10만원에 달하고요. 비행기로 가면 시간은 아끼겠지만 그것보다 돈을 더 쓰겠죠. JR을 이용할 수 있는 패스의 가격은 기본 3일권이 16만원 가까이 합니다. 이 정도면 서울 삿포로의 편도 비행기 값이에요. 그 외에 작은 단점이라 하면 왠지 모르게 느껴지는 거리감입니다. 후쿠오카, 오사카는 워낙 사람들이 많이 가고 또 매체에도 많이 나와 아주 친숙하고 쉽게 느껴집니다. 도쿄는 일본의 수도답게 해외에 한번 가보지 않은 사람도 긴자, 신주쿠, 시부야와 같은 도심지의 이름은 알 정도고요. 하지만 홋카이도는 익숙하지 않아 뭔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죠. 실제로 가면 그렇지도 않지만요. 관광객들이 대부분의 일정을 투자하는 곳은 삿포로와 치토세를 중심으로 한 중앙지역입니다. 삿포로, 오타루, 노보리베츠, 비에이, 후라노 등 일반적으로 홋카이도 여행을 할 때 많이 가는 곳이 다 이쪽에 있어요. 삿포로는 홋카이도의 중심 도시입니다. 큐슈에 있어서 후쿠오카 포지션이에요. 렌트카를 빌리거나 하지 않는 이상 여행의 시작과 끝이 되는 도시입니다. 오타루는 삿포로 서쪽, 기차를 타고 3-40분 정도 가면 나오는 작은 도시입니다.
인공 운하와 근대적인 건축물들이 많아 낮에도 밤에도 로맨틱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곳이죠. 이와이 슌지 감독의 영화 러브레터의 촬영지로 유명하고 요리만화 미스터 초밥왕의 주인공 세키구치 쇼타의 고향이 되는 곳입니다. 남쪽으로 가면 홋카이도에서 제일 가는 온천이 있는 노보리베츠가 나옵니다. 유후인 혹은 베푸 정도가 비슷하겠네요. 삿포로 동북 쪽에는 아사히카와 비에이, 후라노, 삼형제가 있습니다. 비에이는 겨울에 설원으로, 후라노는 여름에 라벤더 밭으로 유명하죠. 이쪽은 철도교통 및 대중교통이 영 좋지 않아 삿포로에서 출발하는 1일 투어를 이용하거나 렌터카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야경으로 유명한 남쪽의 하코다테, 겨울에 유빙으로 유명한 동북 쪽의 아바시리 등이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에요. 만약에 홋카이도 여행을 처음 가고 또 일정이 길지 않다면 무리해서 다른 지방을 넣는 것보다 삿포로와 근교의 다른 도시를 당일치기나 1박으로 끼워 넣는 게 좋아요. 서울에 4일 여행 온 외국인 관광객이 멀리 있는 대구를 일정에 넣지는 않잖아요. 홋카이도에 온 사람은 꼭 다른 멀리 있는 관광지에 가지 않아도 이 섬에 깊게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올 때 하코다테, 아바시리, 구시로 같은 멀리 있는 관광지에 갈 기회가 또 있으니 처음 올 때는 가볍게 구경하고 간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후쿠오카 여행 갔을 때 밑에 가고시마나 이런 곳에 가지 않고 근처의 유후인, 기타큐슈 정도만 구경하고 돌아가는 것처럼요. 이렇게 너무 먼 곳을 간다는 생각을 버리면 교통비 부담이 훨씬 적어지죠. 3일 일정의 경우 첫날 혹은 둘째 날을 인근 도시로, 4일 일정이면 중간에 이틀을 다른 도시로 배정하면 적당합니다. 딱 하루만 구경한다면 보통 삿포로, 오타루, 삿포로 이렇게 구성하고 이틀을 구경한다면 삿포로, 오타루, 그리고 후라노, 비에이, 노보리베츠 중 하나, 그리고 삿포로 정도가 일반적인 일정이에요. 여름 혹은 겨울에 맞춰 어울리는 지역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렇게 근처 도시로만 구성을 한다면 교통비도 크게 부담이 없고 이동시간도 큐슈에 비해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아요. 꼭 멀리 있고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다고 더 아름다운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홋카이도는 철도가 너무 비싸고 그래서 큐슈와 더불어 자동차 렌트가 가장 활성화된 곳입니다. 한적한 섬이고 운전하며 지나가는 풍광이 너무 아름다워 아직 자동차를 렌트해 여행을 해보지 않았다면 여기서 시작을 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에요. 렌트를 한다면 철도망이 좋지 않아 접근하기 어려운 것도 편하게 다녀올 수 있으니 그 장점이 더해지죠. 홋카이도 여행 가이드에서도 대부분 삿포로를 비롯해 중앙지역이 메인이 되고 나머지 지역, 아바시리나 하코다테 이런 먼 곳은 한 편 정도씩만 올라올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여행에 관련된 댓글은 가이드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트립 콤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홋카이도 되세요.